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두 번째 단일화 회동에 나섭니다. 전날과 달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잠시 후 8시 30분 김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됐는데요. 관련된 전국 상황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요긴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8시 30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현장 연결되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어제 첫 단일화 회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당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는 실행을 할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을 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일까지 뭐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 등록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어제 두 후보가 만남을 가졌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일단 먼저 잠시 후 이제 한 2, 3분쯤 뒤면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일단 단일화의 지금 목표 시한이 11일입니다. 1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니까요. 11일까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 여부,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당내 지금 이제 비대위라든가 이 김문수 후보 쪽은 선출된 그날부터 내가 당무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선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의 제기를 지금까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제 심야 비대위가 열려서 오늘 긴급한 여론조사와 나머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겠다, 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입장이 줄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수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11일까지의 어떤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이런 것을 오늘 조목조목 얘기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단일화라기보다는 사실상 후보 교체 작업으로 느껴져요. 예. 이 정당에서 이 후보 단일화가 이러한 식으로 진행된 예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단일화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지도부가 아무튼 이제 한덕수 후보를 상정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좀 거세게 밀어붙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은 얼마 없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는 해야 되겠고, 그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식도 나서고 김무성 상임고문도 단식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불과 1분 후인데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반발하는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예. 오늘 TV 토론회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론조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이제 압박이 거세요. 당원 여론조사를 공개했는데 80% 이상이 단일화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김문수 후보가 명분 때문에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이 대선, 이 경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어느 후보보다도 단일화에 적극적이었고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러한 부분들이 당심에 반영돼서 후보가 된 면도 분명히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무조건 당무 우선권을 내세우는 것도 사실상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국민의힘 경선 과정부터 아무튼 한덕수 후보를 상정한 듯한 이런 모습들. 그 사실 국민의힘의 경선을 상당히 좀 2부 리그로 전락시킨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 양자가 다 지금 어쨌든 간에 신뢰 위기도 있는 것이고 신뢰 문제도 있고 또 절차의 문제도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단일화로 가야 하는데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로서도 대선이 뭐 승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당권 같은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한덕수 후보를 좀 옹립해서 친윤 그룹들은 뭔가 또 자신들의 당내 기득권, 당권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추론도 가능하고 양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화에 지금 뭐 단일화가 될지 후보 교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감동이 없는 건 물론이고 역동성도 없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일까요? 네. 예, 지금 말씀 중에 일단 당에서 이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뭐 비치는 모습도 아마 일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가 뽑혔지만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자라는 이런 그 이른바 세팅을 해놓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지금 당 지도부가 그럴 이유도 없고요. 단지 이제 그렇게 일부 비친 그런 모습은 있었죠. 지금 이게 오늘 급하게 TV 토론 지금 현재는 방송사가 지정되지 않았죠? 예, 인터넷 중계로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일단은 예. 뭐 인터넷 중계 그리고 50대 50 비율로 긴급 여론조사를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후보이든 간에 그 로드맵에 경쟁력이 있게 나오는 후보를 당에서는 지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묵적으로 한덕수 후보에게 완전히 후보 교체를 정해놓고 이런 로드맵이 나온 거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현재 이 시각 여의도 김문수 후보의 선거 캠프 사무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당초 예상대로라면 8시 30분부터인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번째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오후 6시 인터넷 생중계 1대1 토론회, 김문수 후보가 이 참여 의사를 밝힐지 아닐지도 사실 이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만남을 갖는 것에 어떤 일정이라던가 시간이 정해진 건 있습니까? 4시에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얘기를 먼저 꺼냈죠. 예. 사실은 어제 그 시간에 이 연합뉴스 TV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는 그 빈손으로 헤어지면서 다음 만날 약속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제는 그 긍정적인 면보다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부각이 됐는데요. 그 뒤에 어떤 실무 접촉을 통해서 오늘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4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만나는 것은 뭐 당연지사인데요. 이게 똑같이 빈손 만남으로 끝나면은 이제 이른바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실망이 더 급속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남 예.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TV 토론이라든가 여론조사 오늘 지금 이제 곧 김문수 후보가 그에 대한 입장을 안 밝힐 수가 없죠. 그런데 예. 오늘 4시나 아니면 시간은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양진영의 실무자들이 접촉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밑 접촉은 이뤘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점이 한 두세 가지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을 좁히면은 아마 4시 결과에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김문수 후보가 1대1 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면 예. 이건 무조건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김문수 후보가 아무튼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경선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당무 우선권 등 내세우면서 완전히 거부하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당원에 있는 게 있어요. 당원에 당무 우선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걸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의 지금 비대위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당원에 있어요. 예. 이미 이제 경선으로 이제 후보가 선출이 돼 있습니다만 이 지금 이 최고의 의결로 해가지고 대선 후보 선출로 할 수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예. 물론 단일화긴 단일화죠. 단일화인데 이게 단일화로 보기에는 이게 참 용어가 좀 애매해요. 단일화라는 게 우리가 하는 건 노무현 정몽준 때 단일화를 많이 예를 드는데 그거 전혀 다릅니다. 노무현 후보와 당시 정몽준 후보는 정당이 달랐어요. 예. 정당이 다르고 지지층도 겹치지 않았고 그런 게 이른바 단일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글쎄 아주 정말 이거 새로운 영역인 것 같아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한덕수 후보는 정당에 입당하지 않았으면서 계속 외부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
단일화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범보수 네. 진영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이제 당원 74조 2항을 적용해서 당무 우선권보다 우선한다라는 걸 적용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마냥 거부하는 것도 저는 신뢰 문제 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에게 명분을 준 게 국민의힘의 지도부예요. 조금 더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접근했었으면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과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을 텐데 예. 너무 처음부터 몰아붙였어요. 시간이 이제 쫓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그룹 이른바 친윤그룹과 한덕수 후보가 당 선거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에요. 추측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 자꾸 여러 유권자들이나 이제 평론적 관점에서 잠깐 보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시간이 물론 쫓깁니다만 좀 차근차근 이 경선 후보, 대선 후보의 입장을 이해해가면서 접근하면 김문수 후보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요. 단일화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돼 있던 거 아니었어요? 범보수 진영에서. 이거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예. 어떤 면에서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6시 회견 기자 양자 회동에 1시간 앞두고 한덕수 후보가 입장을 성명문을 밝혔죠.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나는 등록을 하지 않겠다 하는 네. 얘기는 무슨 얘긴고 하니 다 무소속으로는 뛰지 않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본인은 이제 배수진을 친 거고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단일화에 뇌가 되면은 국민의 힘으로 자동 입당을 해서 뛰겠습니다. 무소속으로는 등록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당 지도부나 아니면은 그 김문수 후보에게 11일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모든 이 경선이라든가 이 룰을 이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배수진을 친 건데요. 어제 그 한덕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 10일까지 안 되면은 등록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양자 회동을 1시간 남겨놓고 굳이 왜 했을까라고 하면서 네. 당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쪽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게 정치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다. 그것을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이것을 얘기를 해서 김문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11일까지 진전이 없어 단일화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등록을 안 하시고 그게 단일화가 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라고 네 글자를 분명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도 이 명분과 모양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11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다 그럴 경우는 한덕수 후보가 말씀 꺼낸 대로 안 할 겁니다. 등록을.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의 단일화를 한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덕수 후보와의 좀 감동 있는 그 단일화가 아니고 마지못해 한 사람이 에이 나 등록 안 해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명분과 그림상에서 단일화 효과를 내기 매우 어렵다. 아마 그것을 오늘 지금 그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제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진짜 등록을 안 한다면은 그러면 단일화 후보가 자연적으로 되는 건데 마냥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같이 손붙잡고 이 또 캠페인을 25일 동안 그 대선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 이거는 김문수 후보에게도 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거에 대한 입장 조율이 지금 상당히 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참모들하고의 마지막 조율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 어제 상황부터 아마 얘기가 쭉 그 분석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다 절실함만은 분명해 보인다. 근데 그 절실함에 이 온도차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 지금 이견 표출로 그렇게 드러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한덕수 후보의 어제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끝난다면 아름다운 어떤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내심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어떤 제안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글쎄요 11일까지 버티면 예, 끝까지 버텨도 어쨌든 절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일단 대선 이 국면에서 자기는 빠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 측이나 김문수 후보로서는 기다렸던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무소속으로 뛸 수가 없죠. 동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덕수 후보가 대단한 무슨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국무총리로서 여러 가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뛰다가 나중에 단일화한다? 글쎄 그 그림은 상정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정치판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경험이 많거나 선거에 여러 번 출마했거나 대선에 여러 번 도전했다면 말이 됩니다. 동력도 받을 수 있고 또 고정 지층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한덕수 후보는 거의 오로지 당의 어떤 그 일임한 상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11일까지 만약에 11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무슨 뭐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배수진을 친다는 그런 정치적 의미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출한 건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듣기 싫은 얘기는 아니죠. 명분이 있으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일 아닙니까? 8일. 90, 10일이면 이제 사흘이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잘만 이 명분을 잘 가져가면 왜냐하면 이게 명분을 세울 만한 게 있어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이거 지금 비대위 의결로 자기를 바꾸려 한다는 그런 논리적 포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이 이걸 어떻게 그 활용을 할지 이용을 할지 그건 지켜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단일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 와서 몇 가지 절차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완전히 배제하고 시간 버티고 와서 자신이 후보가 된다. 그것도 역시 그 이후의 당권 같은 거에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온도차 이야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첫 번째 회동 이후에 나온 두 후보의 입장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름의 단일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만 반복하면서 진척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한덕수 후보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입장차가 여전한데 접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접점을 찾을 수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한 그것은 아주 간절함을 넘어서 절실함이 배어 있고요. 이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비켜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당원들 또는 그 관심 있는 국민들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그 열망이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위험한 세력으로 인식을 하는 국민의 대략 한 뭐 절반 정도는 그렇게 단일화가 없으면은 이번 승부는 하나만아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어제 끝나고 나서 두 분의 표정에서도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또 저는 같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 이 합의 이점이 없어도 같이 나와서 짧게 얘기를 하고 간 다음에 이제 또 각 후보의 그 캠프에 대변인들이 있으니까 대변인들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만 나오는 것도 따로 나왔죠. 근데 한덕수 후보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이정현 대변인이 나머지 말씀을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11일까지 진전이 없으면은 저는 무소속으로는 등록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1시간 전에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조급한 것은 사실은 한덕수 후보죠. 약 5분 뒤에 김문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땠습니까? 얼굴에 중간중간에 얘기하면서 미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에 누가 더 소극적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 쪽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 쪽은 나는 공당의 8강, 4강, 그다음에 최종 결승까지 뚫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아주 뭐 콩 구워 먹듯이 그런 그 절차적인 그 정당성 없이 그러고 응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던 게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라는 그 세간의 얘기가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거 끝나면은 10시에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이죠. 거기에는 아마 집중적으로 왜 선거 전에 그렇게 단일화에 앞장을 서서 후보로 됐는데
지금 막상 단일화에 소극적입니다라는 집중적인 아마 질타 내지 질문이 쏟아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8시 반에 회의를 열어서 그것이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라는 배경 설명이 필요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내가 왜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러이러한 상황, 절차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에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라 아마 오늘부터 지금 김문수 후보가 폭탄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당의 로드맵 중에 전체를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예. 그중에서 일부를 수용을 하든가 그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단일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시간은 제가 봐도 김문수 편이죠. 왜냐하면 명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어요. 일단. 당내 경선을 통해서 예.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적인 절차만 따질 계제가 아닌 거죠. 지금.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선거 구도 자체가 지금 국내임이 대단히 불리한 구도임에 틀림없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이 단일화를 가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글쎄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분들께서도 상당히 공허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떠한 메시지도 지금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이번 대선 21대 대선이 뭐 전반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김문수나 이 한덕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단일화 이뤄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결국은 오늘 토론회를 하고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론회를 하고 내일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거쳐서 그 여론조사는 지난 경선 때 여론조사를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되느냐, 김문수 후보냐, 이제 한덕수 후보냐를 결정한다면 그러한 로드맵을 거부할 명분이 적을 겁니다 아마. 아무리 국민의힘의 경선을 뽑혔다 하더라도 단일화라는 게 기본 전제가 돼 있었다고 본다면 예. 이번 전반적인 이제 경선 과정에서부터 예.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어느 후보보다도 이제 단일화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절차의 문제를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뭐 토론회 거부하고 토론을 거부하고 여론조사에 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론조사를 거부할 길은 없을 것 같아요. 당이 워낙 이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당 무소원권을 대체할 수 있는 당원 74조 2항을 적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많이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고 예. 당이 야도 마음 먹고 이런 사항을 밀어붙이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는 어쨌든 간에 이걸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해요. 물론 그 이면에 그건 해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덕수 후보 쪽으로 뭔가 자꾸 가닥을 잡는 거 아니라고 그건 추측의 문제인 것이지. 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모르죠. 당 지도부가 이걸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러니 그것까지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에게 명분이 있긴 있어요.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긴 한데 내일까지 여론조사 한다는 거 이것조차도 거부할 명분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일단 뭐 이번 주말에 뭐 전당대회, 뭐 전국위원회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 특히나 또 이번에 선관위원장의 이양수 의원이 위촉이 되면서 이전에 이 사무총장 교체에 대한 얘기로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을 굽히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렇다면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가 이런 네.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것은 거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거라고 봐야죠. 지금 예. 일단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지금 그 문제점을 여기저기서 꺼낸 그런 상황인데 이 당내 문제, 더더군다나 대선 후보 결정하는 문제조차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에 의탁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 카드로 남겨져 있는 걸로는 제가 파악이 됩니다만은 글쎄요. 이 지금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1일까지 진전이 없으면 한덕수 후보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인 단일화가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단일화가 효과를 보려면은 거기에 이 스토리,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 공조,
자기 헌신을 통해서 손을 들어준 사람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3배, 4배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사람이 아유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 이 지금 상황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포기할래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강압적인 그 단일화, 수동적인 단일화로는 지금 상황에서 매우 더더군다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대선 지형인데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그 가처분 신청 이것은 그 하나의 카드로는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글쎄 당으로서는 매우 이거는 그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또 어떤 최악의 상황도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은 이미 그건 정치를 벗어난 거예요. 예. 가처분 신청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할 땐 필요하죠. 무슨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가 갖고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이 당내 문제잖아요. 당내 문제에서 이제 단일화 후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 어떤 쟁투 때문에 이걸 법원으로 가지고 간다. 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것만 정말 피해야 돼요. 예. 어떤 특별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대로 못 주무시고 취재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이크 안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단일화를 해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갑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며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압적 단일화는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두 후보가 각자 선거운동을 한 뒤에 다음 주 중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자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던 토론회에 대해서는 후보 동의 없이 당이 정한 불법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네. 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아주 단호한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상당히 그쪽에 포점을 맞췄고요. 표정은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미소를 살짝 띈 모습이라 저는 뭔가 어제의 상황보다 진일보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끌어내리는 당 지도부에 끌어내리는 작업이 있다는 거를 어젯밤에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강압적인 단일화 추진 이 움직임을 손을 떼라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당히 센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더 복잡해진 모양이 됩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4시에 한덕수 후보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6시에 아직 방송국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인터넷 중심으로 TV 토론을 하고 내일 여론조사를 50대 50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어젯밤 11시에 비대위에서 통한 그 안건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 실현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 약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서로 뛰자. 선거운동을 그리고 하자. 네, 선거운동을 하자. 어차피 12일부터는 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14일입니다. 여기에 14일 날 토론을 하고 그 다음 주 15, 16 목금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지금 당 비대위에서 얘기한 거에 일주일 정도 수년이 된 상황인데요. 뭐 보통 때 같으면은 일주일 정도 그렇게 시간을 달라는 얘기구나 그렇지만 이 중간에 11일이라는 이 큰 아주 넘을 수 없는 허들이 있습니다. 11일이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의 거의 목표
시간이었죠. 시점이었죠. 예. 한덕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일까지 안 되면은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모로 11일이 아주 분수령인데요. 이렇게 되면 11일을 건너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가 이때까지 안 되면 나는 무소속으로는 등록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다 감안을 한 얘기니까요. 이게 한덕수 후보와 아침에 긴급적으로 서로 물밑 대화를 해서 나온 그런 결론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등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시간은 뭐 김문수 후보 옆에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면서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일주일 뒤로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 지도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정말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왜 저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왔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중에 단일화를 정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일단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지난 다음에 정하자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1일 날까지 후보 등록이 안 되면 한덕수 예비후보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쉽게 예. 얘기해서. 예. 그 얘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좀 보십시오. 아주 이거는 거의 상대 당이 하는 정도의 메시지거든요.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법적인 명분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범여권이 이 접근했던 이 단일화 방식,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계속 부단하게 얘기 나오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왜 지금 정당의 경선이 진행되는데 왜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만 해도 총리였어요. 권한대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단하게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아까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이미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이제 거치게 표현한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게 바로 그런 하나의 맥락인데, 그러니까 11일 지나서 우리 김동원 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은 14일이에요. 이미 선거 기간 돌입한 겁니다. 예. 근데 단일화 얘기를 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단일화한다? 무슨 시너지가 있겠어요? 예. 가뜩이나 이게 만약에 이겨가는 선거라면 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슬아슬하고 더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의미도 있고 지향도 있고 그렇다 몰라도 가뜩이나 계엄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범여권, 여기서 14일 후보 등록 기간 지난 다음에 단일화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설령 국민의힘 예, 잠시만요. 김문수 후보의 입장 발표 이후에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굴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통해 출마자들의 기호가 결정이 되고 나흘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단일화를 이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독재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의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형량만 정하면 되는 파기환송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저지른 이재명의 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 이재명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히틀러 정부보다 심한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호러무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세력은 북한의 5담당자식 카톡 검열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감옥에 가는 살벌한 감시국가 사법의 킬링필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반시장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과 인재가 한국을 탈출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현금 살포가 반복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붕괴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했고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았고 이재명 세력은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한 전형적인 반미주의자이고 민주당은 한미일 외교 강화를 탄핵 사유로 삼았던 세력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우리의 운명이 중국의 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망국적 상황을 막을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싸워야만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안타깝게도 단 이틀뿐입니다.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도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당선시킨 그 당원들의 82.8%가 단일화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87%는 후보 등록 이전에, 즉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 원로들께서는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욱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님의 약속입니다. 후보가 되면 즉시 한덕수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문수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시대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TV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책임도 감수할 것입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 후보님께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냉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의 힘,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서 조금 전 회견에서 이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문수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은 그리고 그 전신정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범죄 피고인 이재명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있었던 회의였기 때문에 주목이 됐는데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 왜 달라졌는지 의아하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가 시작된다. 오늘 토론이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가 될 것이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두 분 후보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길 바란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아쉬운 장면이 연이어서 펼쳐지니까 저 역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지금 이제 비대위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저거는 월목 아침 9시에 정기적으로 저도 저 회의에 참석을 하는 멤버입니다만은 이렇게 곧 바로 직전에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이거 지금 이 원고는 어제 밤에 이렇게 이미 작성이 돼 있어서 그렇겠지만, 예. 그냥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로드맵, 어제 밝힌 로드맵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접점이 지금 좁혀지지가 않는 상황이죠. 이 당에서는 두 후보에게 맡겨서 단일화가 잘 굴러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 그런 명분도 없다. 단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간에 11일까지 해야 되고 지금 두 분이 그게 이 접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지금 자꾸 당 개입이니 선거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또는 지금은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한 원내대표로서 이미 로드맵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이것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받지를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주일 동안 각자 나름대로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 토론회 거쳐서 목금 여론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간격은 이미 이렇게 대국민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은 매우 약해졌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후보가 10일, 11일 토요일, 일요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이미 답을 내줬습니다. 예. 단일화 안 되면 나는 무소속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모습만 갖고 판단을 하면은 이미 이 자연스러운 그렇지만 명분은 조금 부족한 강제적인 단일화가 시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한덕수 후보가 스스로 이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그런 그 선에서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파열음 자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박수를 받으면서 하는 단일화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정해진 주어진 원고 이외에 했던 발언도 좀 주목이 됐어요.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에 했단 말이에요. 직후에. 예. 다른 얘기는 뭐 이제 준비된 얘기 같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들은. 예. 근데 지금 마지막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론조사 진행하겠다. 그 여론조사를 지금 다음 주에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거의 예. 바로 반박한 거예요. 그야말로 10분도 안 돼서 5분도 안 바로 반박했거든요. 당장 이제 내일까지 원래 이제 로드맵이 진행돼 있던 거. 근데 김문수 후보는 바로 그걸 어제 알고 자기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결정하고 토론회 결정했다. 여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까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론조사 있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처럼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김문수 후보는 틀렸어 이겁니다. 예. 이거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는 건데 김문수 후보로서도 자기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당 대표가 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명분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뭐 하루나 이틀 지났다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루나 이틀 지났다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저 상황이라면 저는 그래도 어제만 해도 어쨌든 어떠한 형태가 됐건 그 후보의 단일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봤는데 오늘 이 상황 가지고만 봐서는 이건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단일화가 아니고 그냥 깨진 거예요. 뭐 그냥 강제적인 단일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깨진 겁니다. 아무런 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풍이 부는.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후보 유권자들께서 그나마도 전 기권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단일화 논의는 아예 시작을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견된 결과예요. 예견된 결과. 저도 여러 번 비판했습니다만 어째 그렇게 아예 지금 여기서 지금 10강, 8강, 4강 이렇게 쭉 가는데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 치열하게 진행이 됐어요, 나름대로. 근데 계속 한덕수 후보를 띄웠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차출론이니 뭐 이런 얘기해서 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예견된 결과를 해왔던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명분도 없고 이게 여러 가지 단순히 이건 어떤 절차적인 면에서의 어떤 후보를 뽑는 작업도 명분이 없고 이렇게 진행돼 왔지만 그 밖에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탄핵 계엄도 그렇고 정말로 최근에 몇 달간의 이건 뭐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몇 달간의 범보수 진영
그 여권 행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후보 사이에 이견이 여전한 모양새인데 앞으로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예, 들으신 것처럼 법원이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큰 변수로 작용을 할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고등법원이 6월 18일로 연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인 짐,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가 됐다는 그 자체는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유력 후보로 대통령이 된 거를 가정을 하면은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헌법 84조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재명과 그의 그 세력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기 5년 동안의 이재명 관련 재판은 올스톱된다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찔끔 또 이거 갖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될 게 있네. 그러면은 또 헌법 일부 개정 또 형법 일부 개정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하지 말고요. 아예 새로운 법안, 그 법안 이름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유죄 금지법. 이것을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송법을 조금 거치고 또 한 달 뒤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또 법사위에 상정을 해가지고 또 고칩시다.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그 후보 또 그를 따르는 그 세력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제 사법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아예 우리가 존경하는 이재명이 평생 유죄로 판결을 되면 안 되는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만드십시오. 예,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참 지금 비관적입니다. 이제 모든 법이라는 것이 헌법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왜 이재명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저렇게 사법 시스템으로 아무 정말 무소불위의 그 칼을 휘두르는지요? 그리고 참 말을 잘 바꾸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와서 뭐래 했습니까? 아직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이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한 거에 이제 현명한 판단에 이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칭송을 했습니다. 엊그제까지 그 얘기를 했나요? 마치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이 10대 2로 판결을 냈을 때는 완전히 그 대법원이 정치색으로 도배를 했다라는 취지의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자기에게 쓰면은 이 신뢰할 만한 사법부요. 자기에게 분리를 하면은 정말 탄핵감입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사법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오죽했으면은 저 민주당 인사가 이제 삼권 분립이란 말을 교과서에서 없애버려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이유를 미리 보는 그 예고편이 그대로 저렇게 사법체계 이제 탄핵한다라고 협박을 하면은 바로 아이고 알겠습니다라고 어떻게 이 공판 기일 자체를 이 정당이 왈가왈부를 합니까? 그 왈가왈부를 한 걸 그대로 위협과 협박으로 받아들이니 또 한 달 뒤에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봐야 할지 참 암울할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전해져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 회견을 했다며 한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보다 높았으면 한덕수 후보가 안 나왔을 것이다 라며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키고 당 지도부 탓만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처리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 부분은 제가 봐도 좀 과한 면이 있다고 좀 봐요. 법안을 개정할 수 있죠. 예. 개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 그 사법부, 대법원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거는 대법원의 판단이니까. 근데 대선 전에 그렇게 빨리 하는 거, 뭐 이른바 이제 이례적이다, 속도전이다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저도 그건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대선 전에는. 예. 과거에도 보면은 과거 언제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김대중 당시 후보의 비자금 사건 그거 중단시켰거든요.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공직선거법 11조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막상 후보 등록하면 체포구금도 되지 않는 거고 물론 거기는 이제 뭐 재판 얘기는 없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헌법 116조에 나와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취지는 말하자면 대선 후보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사법적인 거는 자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법원이 어쨌든 간에 속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상당히 좀 과잉되게 좀 했다고 봤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그 민주당의 반응도 좀 지나쳤어요. 바로 대법원이 탄핵 얘기를 하고 대법관 줄탄핵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제 기일이 변경됐으니까 이제 그 얘기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줄탄핵을 열명해서 아예 그냥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예. 원천적으로 이제 그 차단하는 그 양측이 다 무리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용과 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헌재 재판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판시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근데 이제 사법부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충돌한 두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물론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변경 기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제 중에 뭐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소추가 뭐냐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해요 지금. 예. 그럼 법에 나와 있지는 않다고요. 어떤 학자들은 재판까지 포함된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소만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짓긴 짓는 건데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봐요. 이건 그야말로 이건 여러 그 재판부의 그 재량에 따른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5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제 연기가 다 됐어요. 대선 이후로. 근데 이 각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서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하고 어떤 재판은 재판 안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만약 대통령이 당선되면 말이죠. 그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컨대 대통령 재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볼 때. 학설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설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대선 후보인데 지금 이 공판길도 변경하는 마당인데 재판을 어떻게 하냐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 권력인데 그것도 막강한 입법 권력까지 갖고 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나 재판부가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혼란은 엄청나겠죠. 아무튼 간에 이건 논리의 문제고 학설의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적어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의 장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대통령 임기 동안 안정되게 국정 운영한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 이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거기 재판으로 왔다 갔다 한다 상상이 안 가요. 예.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해가 좀 가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어떤 재판부는 재판하고 재판하지 않고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 이 형사소송법 개정 하나 가지고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러 법안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법리적으로도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이 위한 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자유롭기가 어렵다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권력은 자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 누구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어쨌든 하나하나씩의 이 법 개정 이런 것들은 특히 허위사실 공표법에서 행위를 제외한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돼요.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게 연달아 나오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후보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라는 객관적인 비판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 민주당도 이러한 그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과하게 밀어붙이지 말아라. 이 구도 자체가 대단히 유리한 구도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 형성이 될 겁니다. 여론이. 대통령의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걸 굳이 저렇게 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좀 중도층으로부터 이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권력을 과하게 좀 쓰네? 입법 권력을 그런 해석을 받게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가도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자꾸만 여러 맥락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떼고 보면은 일리가 다 있고 말이 되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시기나 맥락으로 볼 때 그런 오해를 받을 공산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권력은 좀 자제해라. 그러니까 사법부도 자제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법부도 자제하고 민주당도 좀 자제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사법부는 자제했어요.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이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2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도 변화가 있을지 계속 봐야겠고요. 두 분 정말 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